면접조라는 것이 여러분들 면접을 내가 몇 조에 하고 몇 주 차에 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론 그 면접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중요하겠죠. 근데 문제는 체력장, 체력검사도 그때 신체검사, 체력검사, 적성검사, 면접 이게 모두가 다 한꺼번에 있어요. 더구나 육사는 가서 또 현장 가서 또 자소서도 쓰게 되기 때문에 다양한 그와 같은 전형을 결정하는 거지 내가 면접조 편성이라고 해서 그 면접에 대한 일정만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 육군사관학교를 지원해서 1단계 합격의 영광을 갖는 수험생 여러분, 학부모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1차 발표를 했습니다. 드디어 여러분은 이제 2차 전형, 체력장, 면접 그리고 2차 전형을 위해서 서류 접수해야 되는 그 과정이 있습니다. 오늘은 따라서 2차 전형에 대비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면접조 편성 그리고 면접에 대비해야 되는 아주 기초적인 거 그 면접에 임하기 위해서는 우선 서류를 접수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서류 접수하는지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오늘 1단계 합격자 조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서부터 8월 24일까지 이 합격자 조회를 하고 그 중간에 이제 8월 18일 날 바로 1차 추가 합격이 있습니다. 1단계의 1차 추가 합격이에요. 즉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1단계 기준으로 해서 합격을 했는데 육사를 진정으로 원하는 학생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2차 서류를 등록을 안 하는 경우 있습니다. 그 경우에 그 안 하는 만큼 1단계의 추가 합격자들을 선발을 해서 발표합니다. 그래서 8월 18일까지 1차 추가 합격자를 발표하고 그때까지도 또 기회를 주고 그래도 또 2차 서류를 등록 안 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2차 추가 합격이 있습니다. 2차 추가 합격은 8월 22일까지 있습니다. 사실은 사관학교 시험을 보는데 수능 대비용으로 미리 한번 봐보고 싶다 이런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자기가 직업군인으로 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냥 시험 봤기 때문에 진정으로 사관학교를 가고자 하는 학생들에게는 피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은 사실은 좀 가능하면 응시를 피해줘야 되는데 응시를 한 이상 2차 체력장과 면접을 봐야 되는데 2차 체력장 면접을 드랍 포기하는 그와 같은 경우 가 발생하고 그에 따라 가지고 그 후이 등위자들이 1차 추가 합격과 2차 추가 합격으로 이렇게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차와 2차 합격생들은 아무래도 좀 점수가 조금 더 낮겠지만은 지장 없습니다. 1단계 합격하고 나서 그 다음에 다음 단계에 따라 가지고 체력장 면접 열심히 하면은 추가 합격이 된 학생들 중에서도 최초 합격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요 일정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이 꼭 확인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네, 저는 S오피스에서 그간 사관학교, 경찰대, 육사, 회사공사 그리고 국환사 이와 같은 특수 목적 대학을 전문으로 해서 여러분들을 지도해 왔습니다. 이번 육군사관학교의 면접도 그 기간의 지원 동기서 그리고 또 서류 준비에 대해서도 여러분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육사에서 밝힌 2차 시험 관련되는 문의 부분 거 하나하나 확인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차 시험 일정 면접조 편성이죠. 수험생이 직접 선택하느냐 이거 질문 많이 하죠. 사실은 예전에는 직접 선택이 없었죠. 그냥 강제 배정을 했고 그 다음에 부득이 자기가 사유가 있으면은 이제 바꾸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돼 있냐? 받듯이 1차 합격자 여러분들은 바로 wayapply.com 사이트에서 2차 시험 원서 접수, 지원 접수를 하게 되는데 2차 시험 기간이 굉장히 깁니다. 9월 초서부터 9월 5일서부터 10월 18일까지 거의 한 40일 가까이 2단계 육사 전형이 있는데 여기에서 자기가 면접 몇 조에 갈 것이냐. 그죠? 남녀가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면접조 기준으로 자기가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만큼 수험생들의 편의가 많이 증진되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면접소가 근데 선착순이고 최종 접수
완료하기 버튼을 클릭해가지고 결제하기로 넘어가면은 면접조 일정이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선택권을 넘겼다는 점에서 예전보다는 훨씬 더 육사가 수험생을 배려하는 그와 같은 측면이 강해졌다. 일단은 무조건 면접조를 통보하고 그리고 그 통보된 거에 대해서 자기가 사유가 있으면 면접조를 바꾸는 그러한 방식에서 사관학교 교육에 대한 수요자 입장에서 바뀌어졌다. 그런 면에서는 여러분의 편의가 됐는데 문제는 이제 선착순이죠. 흔히 여러분들 뭐 광클이라 그러죠. 그래서 제대로 자기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실제 자기가 원하는 날짜에 맞출 수 없는 경우 많습니다. 특히 체력이 안 돼가지고 나는 체력을 많이 보강을 해서 그렇게 한 다음에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런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면접조 편성에 굉장히 신경이 쓰이고요. 그리고 또 9월 모의고사 또 수시 원서 접수 이와 같은 것들이 얽혀 있어가지고 다양한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면접조를 어디에다 편성하느냐는 건 매우 중요한 겁니다. 나는 육사 말고 다른 일반 대학은 거들떠도 안 본다. 이제 그렇게 되는 그와 같은 순수 지원 학생들, 그야말로 이런 학생들은 전략적으로 자기 기준으로 면접조를 얼마든지 정하면 되는데 일반 대학을 같이 고려하고 있는 그런 학생들이 있어요. 흔히 시중 대학들이죠. 좀 약간 사관학교 말고 비사관학교를 급을 떨어뜨려 가지고 시중 대학이라고 합니다. 시중 대학들을 같이 지원하는 학생들은 일단은 9월 모의고사 또 신경 써야죠. 수능 너무 직전에 또 다가오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러한 이제 다양한 그와 같은 변수들을 생각을 해서 면접조에 신중을 기해서 클릭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면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고서 판단을 해야 된다. 그래서 면접조를 신중하게 골라야 된다. 두 번째 그래서 이제 골랐는데 면접조 선택 후 접수가 완료됐는데 일정 변경을 할 수가 있느냐. 원래 원했던 면접 해당하는 그 일정과 틀어지는 경우 많이 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내가 체력 어느 정도 될 줄 알았는데 뭐 체육관도 다니고 그렇게 해가지고 한데 단기간에 체력이 그렇게 쉽게 올라가는 건 아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또 뒤에 수능과 너무 가까이 있는 거 아니냐 좀 땡겼으면 한다. 뭐 이제 이와 같은 부분과가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여러분에게 선택권을 줬기 때문에 그 선택권을 행사한 만큼 면접조를 바꾸는 것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선택할 때 제대로 잘 선택하면은 지장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제대로 선택했다고 하는데도 부득이 바꿔야 된다. 그러면은 과연 그것을 육사에서 excuse 즉 감안해 줄 거냐 하는 부분이죠. 실제로 좀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다른 학생들도 또 다 걸려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만 예외적으로 뭐 코로나 확진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모를까 원칙적으로는 안 된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되는 것은 바로 처음에 선택할 때 제대로 면접조. 이 면접조라는 것이 여러분들 면접을 내가 몇 조에 하고 몇 주 차에 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론 그 면접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중요하겠죠. 근데 문제는 체력 검사도 그때 신체 검사, 체력 검사, 적성 검사, 면접 이게 모두가 다 한꺼번에 있어요. 더구나 육사는 가서 또 현장 가서 또 자소서도 쓰게 되기 때문에 다양한 그와 같은 전형을 결정하는 거지 내가 면접조 편성이라고 해서 그 면접에 대한 일정만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점을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아주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국사 관련되는 부분 것에 질문이 있어요. 이 부분 것은 지금 육사에서 배포한 이 FAQ 자료를 확인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작성 문항이 있어요. 2차 서류를 듣다 보면은 작성 문항 중에 교내외 행사 도우미 수행 경험 여부, 생활기록부에 기재된 경험만 작성 가능한가? 이게 사실은 육사가 원래 처음에 1단계 접수할 때 여러분들이 쓰는 지원 동기서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온라인 2차 서류 접수할 때 자기소개서는 아니지만 자기소개서 비슷해요. 본인의 신상이나 프로파일 또 견해도 이렇게 이제 일부 넣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실제 2차 전형 가서 체력검사, 면접, 신체검사 볼 때 쓰는 자소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여러분들에 대한 파악을 육사에서 하려고 하는 만큼 이 부분 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신경을 쓰고 작성을 해줘야 되는데 그 프로파일 개인 프로파일 작성하는 거죠. 그 작성하는 문항 중에 교내, 교외 행사 도우미 수행 경험 여부
이것은 생기부에 있는 경험만 쓸 수 있느냐, 생기부에 없는 것을 쓸 수도 있는 것이냐. 교회 행사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군 관련, 안보 관련 행사 도우미를 했다. 군 관련되는 거니까 되게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학교장 허락이랑 무관하고 그냥 내 자체적으로 했어요. 이런 경우에는 생활기록부에 없는 내용이다라고 하면은 기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육사에서는 밝히고 있어요. 생활기록부에 기재된 경험만 작성해 달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개인 프로파일을 2차 서류 때 작성하게 되는데 거기에 작성 때 특히 도우미 활동, 교내 활동으로 국한되어져 있다. 이런 점을 유의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개인 봉사활동 횟수 부분이죠. 아무래도 사관학교이기 때문에 강조하는 게 두 가지입니다. 바로 육사에서는 리더십 그리고 희생정신, 즉 봉사정신이 있느냐죠. 그런데 개인 봉사활동 횟수는 생활기록부에 기재된 횟수만 기재 가능하냐, 아니면은 별도로 이렇게 추가 제출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죠. 작성 문항 중에 아까 얘기했듯이 이 교내 교회 행사 도우미, 이거는 이제 행사 도우미예요. 이 행사 도우미는 교내 행사 도우미만 써야 돼요. 그런데 행사 도우미 말고 그 외 다양한 봉사활동이 있어요. 그 봉사활동인데 생기부에 기재된 봉사활동 있고 생기부에 기재 안 했지만은 봉사활동 확인서를 낼 수 있는 그와 같은 봉사활동이 있어요. 근데 봉사활동 확인서를 낼 수 없고 그냥 그 활동만 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일단 생활기록부에 있는 봉사활동 거기에 횟수 포함시키고요. 그런데 생기부에는 없지만은 내가 봉사활동 확인서를 추가 제출할 수 있다. 그것은 횟수에 포함해서 넣어라.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이 봉사활동 횟수는 외부 봉사활동도 횟수에 넣는데 거기에 봉사활동 확인서까지 넣을 수가 있다. 다만 행사 도움이 있어요. 행사 도움이 관련해 가지고서는 교내 행사 도우미만 그렇게 해서 그 경험만 작성해 줘야 된다. 이런 점 여러분들이 주의해 주길 바라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그와 같은 육사 2차 전형에서 면접과 관련된 면접 조편성 정말 신중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이건 면접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체력 검사 그리고 신체 검사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걸 2차 전형에다가 쏟아 부어야 되는 그런 수험생 입장에서는 실제 사관학교 입시, 육사 입시는 지금서부터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서류 넣을 때 주의해야 될 거, 그렇죠. 그와 같은 행사 도우미는 교내 행사로 족하고 봉사활동 횟수는 교내 교회 다 가능한데 단 교회는 활동 증빙 자료가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의외로 이제 힘들어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다름 아닌 인터넷 신원조에 관련되는 부분이에요. 괜히 신원조회 하면은 부모님들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거 신원조사 나온다 그러면은. 자, 그렇지만은 아무래도 미래 대한민국의 군을 이끌어갈 직업군인으로서 또 리더로서 대한민국의 안보를 책임져야 될 거기 때문에 군에서는 신원조회를 합니다. 연좌제는 없어졌어요. 이 학생에 대한 신원조회를 하는 거죠. 관련해 가지고서 서류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 것을 어떻게 제출하느냐. 예전 영상 참고로 해도 괜찮습니다. 매년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것은 신원진술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그 다음에 이 신원조회 때 넣는 자기소개서가 있어요. 이제 국방부 표준자소서, 국방부 표준자소서 다 똑같아요, 정군이. 어쨌든 이것도 자소서예요. 그러니까 자소서를 되게 많이 쓰죠. 그래서 인터넷 신원조회 제출 관련되는 부분 거가 있는데 바로 그 무시무시한 군사안보지원사령부, 흔히 예전에 기무사령부. 군사안보지원사령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작성할 수 있는 페이지가 이제 구성되어 있는데 그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제대로 파일 업로드도 하고 또 필요한 부분 것을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위에 어플라이 들어가면은 신원조사 구비서류 제출 안내 그 부분 것을 참고로 해가지고 여러분이 꼼꼼하게 하나씩 준비해 가야 되겠습니다. 예전에 그 신원조에 관련되는 선생님 영상이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참고를 해주고요. 자, 아무래도 이제 신원조회 부분과 하면은 안보지원사령부에다가 직접 이렇게 제출을 해야 되다 보니까 신경 쓰여지는 요소들이 좀 있습니다. 일단은 보안카드라든지 또 저 인터넷 접속이 잘 안 된다. 어떻게 파일을 업로드하느냐. 그리고 그 장교의 섹션을 어디 찾아가야 되느냐. 이러한 부분들 거 있는데 안내를 잘 보고 하나하나 꼼꼼하게 하고 그리고 예전 영상
참고로 하면은 무난하게 원서 접수할 수 있는데 부모님이 이거는 협조를 해줘야 돼요. 아무래도 특히 이제 뭐 동사무소 가서 요즘에는 이제 딱 정부 24, 민원 24를 가지고 떼긴 하지만은 실제 또 동사무소 가서 떼는 게 편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본 확인서라든지 가족관계 증명서라든지 뭐라든지 해가지고서 학생이 편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셔야 될 겁니다. 예. 자, 그 다음 부분입니다. 우편 접수 서류 제출 관련해서 자, 대부분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제출하는데 우편으로도 제출해야 되는 것이 2차 서류의 특징이에요. 3학년 재학생으로서 3학년 1학기 생기부 마감이 안 된다. 아직 안 된 경우 많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자, 서류 제출 기간 이후 3학년 1학기 생기부 마감이 되는 학교가 있고 마감이 안 되는 학교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재학생의 최근에 이제 중요한 게 이 세특이잖아요.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이제 세특이라든지 종합 평가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마무리가 안 됐다. 그러면은 최종 마무리가 안 된 그런 생활기록부를 우편으로 제출해도 돼요. 어쩔 수 없죠, 뭐. 육사에서는 성적으로 반영하는 내신 성적과 출결은 제출한 생기부로 반영하지 않고 나중에 나이스 시스템을 통해서 어차피 그러면은 3학년 1학기 성적이 나중에 산출되고 이제 그러기 때문에 그때 다시 조회해 가지고서 평가를 한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마무리 안 돼 있어도 관계 없습니다. 그대로 우편 제출 3학년 1학기 거가 아직 기재 안 돼 있지만은 이거 너무 나한테 불리한데 이 생각할 필요 없다 이거죠. 그대로 우편 제출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네, 다음입니다. 우편 제출할 때 좀 주의해야 되는 부분들 거 신경 써야 되겠죠.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죠. 생활기록부 2 제출 시 원본 대조필 도장과 학교장 관인을 반드시 찍어서 제출해야 되느냐. 과 학교장 관인이 필요 없는 경우가 있죠. 바코드가 있으면 돼요. 바코드가. 그렇죠? 그다음에 무인갑 발급기 출력을 했는데 발급 번호를 통해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즉 이 부분이 원본과 동일한 효과를 가질 수 있는 바코드라든지 발급 번호가 있으면은 그러면은 원본 대조필 굳이 할 필요 없어요. 학교장 관인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원본 대조필과 학교장 관인이 필요한 경우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학교장 직인 찍고 그다음에 원본 대조필 도장, 원본 대조필 찍기 그다음에 학교장 직인 찍고 첫 장이랑 마지막 장에 역시 원래는 약간 좀 이렇게 겹쳐가지고 찍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직인을 찍은 다음에 그다음에 학교장 직인과 같이 찍힌 그 부분 것을 제출을 해서 찍어서 발송합니다. 이런 부분들 거 주의해주고 좀 더 자세한 부분 것은 또 육사 평가관실에 전화해가지고 확인해 가면 되겠습니다. 검시 출시 검정고시 출신들이죠. 생기부 2 부분 거는 무관합니다. 당연히 검정고시니까 합격증이랑 성적증명서만 제출하면 돼요. 건강보험 요양급여서 2부 제출인데 일부 원본 일부는 원본 일부는 사본으로 제출 안 됩니다. 그냥 다 원본으로 제출해 달라. 이거 참고로 하고요. 그다음에 우편 서류 중 추천서 이거는 현역 군인 추천서 부분이 있는데 요거는 육사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 참고. 특별 전형 중에서 농어촌 학생 재학 사실 확인서 양식 역시 육사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니까 참고를 하면 되겠습니다. 뭐 크게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다음입니다. 특전 관련해 가지고서 특전에서 지원자가 2차 시험을 응시해야 제출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특별 전형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특전과 관련해 가지고서 3가지 서류 제출해야 된다. 첫 번째 인터넷에서 지원 접수, UA 어플라이 온라인 접수하고요. 두 번째 안보지원사령부에 관련되는 인터넷 서류 제출하고요. 그다음에 우편 서류. 요 3가지. 이거는 이 부분 건 다 해야 돼요. 그런데 특별 전형의 요건에 해당하는 수험생들은 거기에 추가적인 서류가 있어요. 해당 자격별로 국가 유공자냐 아니면은 재외국민이냐 뭐 요 각 기준으로 해당하는 그 서류까지 추가로 제출해야 된다. 다음 우편 접수하려고 하는데 일반, 퀵, 방문 어느 것 쓰냐 우체국 등기 우편
통한 접수 주로 이제 빠른 등기로 해가지고 필증 받아놓으면 됩니다. 요즘에는 이제 이 영수증을 받을 때도 모바일 영수증으로도 또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당일 특급 우편은 지양해달라고 했는데 당일 특급 하지 말고요. 빠른 등기로 하면 돼요. 빠른 등기로. 그다음에 우편 서류 발송을 완료했고 등기번호를 조회해서 도착이 뜨는데 UA 어플라이 서류 도착 확인 페이지에서는 미도착이 돼 있다. 이 부분 것은 그런 경우 있어요. 간혹. 그래서 이거 내 거 도착이 안 된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인데 요거는 육사평가관리실에서 제출 서류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시간이 걸리는 거 그거 양해해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사실 이제 실질적으로 육사 2차 전형에서 면접조 편성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면접조를 어디에 선택하느냐 이걸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우선적으로 생각을 고려를 해가지고서 서류 준비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이제 그 서류 중에서 특히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신원조의 서류 제출하는 거 주의해 주고요. 나머지 각 특징별로 이렇게 우편 서류 제출하는 거 또 온라인으로 이제 UA 어플라이 통해 가지고 2차 서류, 2차 지원하는 거 이런 부분과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예전에 이제 신원조의 제출이라든지 서류 제출 영상 참고하시고요. 본격적인 면접 대비는 미리미리 예약을 하셔야 됩니다. S오피서에서는 많은 인원을 이렇게 면접 준비를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매년 필요한 인원, 제가 소화할 수 인원만큼만 직접적으로 지도를 해서 미래 대한민국 군을 책임질 간부로서 키워내고 있습니다. 2단계 최선을 다해서 육사 최종 합격 의 영광을 누리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육사 2차 전형 면접 조편성과 서류에 대해서 설명을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